바야흐로 뜨끈한 국물이 그리워지는 계절. 이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어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해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 덕에 어묵을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어묵도시 부산. 세월이 흐르면서 어묵 역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는 부산 어묵을 만나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거리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길거리 음식 가운데서도 어묵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흔히 일본어인 오뎅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묵과 오뎅은 다르다고 합니다. 오뎅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오뎅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물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곤약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식에 그 곤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계란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물건이 같이 들어가서 그 오뎅 안에 국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오뎅탕이 되죠. 우리는 그 묵처럼 들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오뎅에는 생선을 이겨가지고 뼈처럼 다 갈아가지고 만든 게 오뎅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에 많이 오셨고 또 특히 부산에 많이 오셨는데 그 초랑 외관 시절에 일본 사람들 많이 왔고 또 부산에서 수산업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선을 잡아가지고 뼈채로 다 이겨가지고 밀가루 섞어서 만든 게 오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산 어묵. 아마도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쉬워 어묵을 만들기에 적합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묵이 들어온 것은 언제일까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묵은 이때까지는 우리는 오뎅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오뎅은 일제강점기 때 이게 우리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서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회를 굉장히 좋아하죠. 일본 사람만 회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도 회 좋아하잖아요. 특히 부산에서 더 좋아하는데 그게 일본 사람한테 전파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회를 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킨 게 오뎅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좋은 거는 회를 치고 조금 상품이 안 좋은 거는 그 내장까지 다 포함해가 이게 가지고 밀가루 섞인 것이 오뎅이기 때문에 그 부산에가 많이 발전됐어요. 특히 영도 부분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게 볼을 받아서 많이 이제 오뎅을 만들게 됐죠. 어묵은 일제강점기 부산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부산이 일본과 가까워 일본인이 많이 살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묵 공장이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부산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초랑 외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반도를 점령하는 첫 발상지기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또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수산업계가 이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일본 사람 하나 둘 가게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늘어가면서 일본식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오뎅탕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뎅탕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장이 1940년대에 황공식품이 만들어져서 오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소비가 되고 또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활성화됐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가 오뎅이 유명한 장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어묵의 원조라 불리는 동광식품.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생산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전부터 오뎅집은 상당히 성업해 신문기사나 소설 등에도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곳은 현존하는 전국의 어묵 업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마치 빵집에라도 온 것처럼 각자의 취향에 맞게 어묵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반세기 넘게 어묵을 만들어 오면서 어묵의 종류도 또 가게 분위기도 이처럼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1953년도에) 저희 선생께서 일본에서 배운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때 6.25가 끝나고 피난민들이 많을 텐데 여기 영도에 저희 큰아버님 도계사에 큰아버님이 계셔가지고 그 옆에 이제 창고를 빌려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머리만 두절하고 빼채로 갈아가지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깨끗하게 안 씻고도 이게 조금 거뭇짭짭하고 씹히는 맛은 있어도 영양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맛도 구수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개발돼 가지고 몇 번 씻고 빼는 빼채로 구별하고 다 살만 싹 발라하니까 물론 깨끗하고 담백한 건 있는데 옛날처럼 그런 구수한 맛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이후 선친 박재덕 대표가 영도 복례동 시장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어묵은 서민 먹거리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86년 가업을 물려받은 박종수 대표. 그는 어릴 적부터 가내 공장에 함께 살면서 이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명절 때면 사나흘 잠도 못 자면서 온 가족이 달라붙어 수제 어묵을 만든 추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수작업이고 지금은 이제 완전 자동 비슷하게 아무리 안 돼도 반자동 이상은 되고 그렇게 생산량은 많아지고 아무래도 지금 좀 소비가 늘어나고 또 하니까 또 아무래도 다양하고 고급화는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선에다가 밀가루는 조금 반죽 거의 소수가 들었는데 80년도, 90년도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원가 경쟁을 하면서 밀가루가 많이 함량이 자꾸 늘어나고 심지어는 뭐 50% 가까이 늘어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할 때는 밀가루 양을 좀 줄이고 지금 또 요즘은 이제 베이커리 형식으로 소비자 옛날에는 사각어묵이라 해가지고 꼬집 꼽든지 반찬하든지 그 뭐 두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한 60여 종으로 개발해가지고 또 그것도 손님들이 직접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베이커리 형식으로 만들고 좀 고급화도 시키고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초기 부산 어묵 공장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었고 그런 까닭에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곳에선 소비자들이 직접 어묵 만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역시 제조 과정인데요. 생선이 들어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머리 끊고 이제 두절하고 살만 뽑는 그 체육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체육 과정이 그 뽑은 살을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합니다. 배합. 그 배합 과정이 있고 그래서 배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틀이나 기계로 이제 모양을 만들죠. 성형하고 그다음에 튀기고 그다음에 이제 냉각을 해가 식혀서 바로 포장하면 이제 그런 6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묵 구입부터 이제 배합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는 뭐 모양 내고 튀기고 하는 거는 똑같은 과정이고 좋은 재료를 잘 구입해서
배합을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어묵 개발에도 전념해 왔습니다. 흔히 겨울철 꼬치와 반찬용 제품이 대부분이었던 어묵 시장에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급 어묵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개발한 어묵 고로케는 밀가루를 넣지 않은 제품으로 출시되자마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뭐 빵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잘만 하면 고급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선에 대한 것들도 잘 안 먹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애들도 잘 먹으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고급화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도 서울까지도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뭐 체인점식으로도 운영된다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어묵의 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어묵 골목으로 이름난 이곳은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얼핏 보면 여느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바다 인근에 자리해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하고 갖가지 먹거리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이들의 쇼핑 품목 1위는 다름 아닌 어묵인데요. 이곳이 바로 어묵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어묵의 발산지는 저희 부평시장이 어묵의 발산지입니다. 어묵이 1945년대 동광식품이라는 이 어묵 회사가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나가서 만드는 경우지만 현재 이 어묵은 저희가 1945년도부터 이 어묵거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저희 어릴 때는 이 어묵 공장들이 시장 안에 절비하게 전부 안쪽에 있어가지고 어묵 만드는 사람들이 까만 장어 같은 거 옛날에는 이 생선 대가리 약간 썩은 생선과 이 밀가루와 연육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차에서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 요즘은 기계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 장화를 신고 안에서 밟았습니다. 이 일하는 사람들이 밟고 옛날 얘기지만 위생에 좀 그때만 해도 좀 개념이 없을 때는 그 친던 장화를 밟고 나와서 전심을 먹고 또 그 장화 신은 채 같이 밟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부산 어묵은 수십여 곳의 좌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루 판매량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 명성답게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도 많습니다. 최근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가세해 더욱 인기인데요. 부산 어묵의 매력이라는 거는 타 지역보다는 생선 함량도 많고 또 여기에 많이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어묵 만드는 과정이 아마 여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도 여기 기술도 월등하고 옛날 처음 원조가 여기 부산이니까요. 어릴 때 많이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어묵탕, 꼬지 들고 다니면서 먹은 기억이 많죠. 국민학교 때나 집에서도 어묵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한 적도 있고 그때는 귀할 때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추억 하나쯤은 있기 마련일 텐데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기름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밥상에서 어묵은 그저 반갑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살림이 나아졌어도 여전히 어묵은 우리 밥상에서 싸고 푸짐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그냥 생선을 자가치 시장에 생선을 바로 그 자리에서 통째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이제 고급 어묵들, 그냥 봄이라든지, 그다음 명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기 갈치 이런 것들을 생선 살만 이렇게 발라내서 그렇게 만들고 있죠. 특히 이제 국산 조기 갈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자갈치 시장 가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놔두고 있는 소비자님들께서 보실 때 부산 어묵이라 하더라도 각 안에 브랜드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생선 함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선을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생선 함량이 높다 하더라 해서 이게 꼭 고급 어묵은 아니고 어묵에 들어가는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고급 어묵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어묵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00여 곳. 부산에는 32개의 어묵 업체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명성답게 전국 시장에서 부산 어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부산 어묵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한번 맛을 본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맛은 아무래도 다른 지방보다 어육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지 부드럽기도 하고 일단은 끓이면은 맛이 좀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다른 데는 좀 퍽퍽하고 밀가루 같은 게 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어육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도 괜찮게 나오고 그래서 국도 괜찮고 조림도 괜찮아요. 부전시장에 위치한 한 어묵 가게. 지난 1963년 들어선 이후 반세기 넘게 전통 부산 어묵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최근 어묵 전문 카페로 꾸며진 이곳에서도 다양한 어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어묵으로 만든 색다른 면인데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어묵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묵은 반찬 재료에서 하나의 요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먹을 때는 하나 간식거리였지만 지금은 간식거리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멋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묵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변화를 가져가는 그 과정이지만은 한국 사람이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통 음식이다. 그렇게 또 변화가 됐어요. 부산에만 많은 음식 중에 특이한 게 많은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타지의 사람들 우리 한국에 부산에 오게 되면은 뭐가 먹고 싶습니까 하면은 여러 음식들 중에 부산 어묵을 딱 떠오르는 이유가 이게 특이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또 그리고 또 상품도 부산 어묵으로 찍혀가 있지 뭐 다른 지역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반찬이라는 어묵의 한계를 뛰어넘어 간식과 식사 대용으로 발전시키며 다양한 종류의 프리미엄급 어묵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신선한 재료와 위생적인 배합을 통해 건강한 어묵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 어묵 그걸 먹었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그 생선뼈가 씹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어묵이라는 그 자체가 그 억양도 틀리지만은 그 음식 자체가 옛날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어묵을 현대화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옛날 맛을 찾아서 가는 그런 아주 재미난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산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퇴근길에 들른 선술집에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술잔을 기울이는데요. 요즘같이 차가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안주는 바로 어묵탕.
이외에도 이곳 어묵요리 전문점에서는 다양한 어묵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계기보다는 이제 부산 어묵이 부산에서 유명한 특산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식 자체가 그 어묵이라 하면 약간 좀 그 서민 음식 뭐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산 특산품 부산 어묵을 좀 더 대중화, 그리고 좀 고급화, 그리고 좀 더 그 어묵의 그 맛을 본질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따로 퓨전식으로 막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 이제 어묵국밥, 어묵 자체만으로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문을 열게 됐죠. 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표 메뉴로는 이제 어묵국밥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어묵 전골, 이렇게 식사와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묵 튀김, 즉석 어묵 튀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즉석 어묵 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맥주를 찾는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안주 삼아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판매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묵을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뭐 소시지 어묵 데리야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겨울 저녁 출출한 퇴근길.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어묵탕에 소주 한 잔은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한데요. 이처럼 어묵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네 삶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제품들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를 하면서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부산의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이자카야나 이런 데서 파는 거랑 달리 여긴 조금 이제 프레시함, 신선함이나 뭐 조금 이제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먹었을 때 뭔가 좀 다음날 속이 거북한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먹으면은 거북함보다는 좀 개운한, 다음날 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술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우리 밥상을 책임져온 서민 먹거리 어묵. 부산에서 시작돼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힘겨웠던 시절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품 어묵으로 또 한 번 부활을 꿈꾸고 있는 부산 어묵. 그 시절의 추억과 트렌드가 만나 새로운 부산의 맛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